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NBA 시즌이 곧 다가오는 관계로 이제 2025-2026 시즌 NBA 30개 팀 프리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BA 시즌에는 저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방송을 할 생각이고, 저녁에는 한 7시 반 원래대로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이제 아마 오전 7시가 되지 않을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저녁에 분석했던 거에다가 어떤 선수의 뭐 결장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특정 선수가 결장하는 경우에 이게 팀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정 선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해당 선수가 경기에 출전했을 때와 그리고 없었을 경우 점수나 혹은 이제 언더오버 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해서 아마 해드릴 것 같고요. 어떤 경우에는 또 심판에 따라서 좀 언더오버적인 성격이 있는지, 자유투를 많이 주느냐, 뭐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만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 가지고 올 테니까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올해도 이런 식으로 PPT를 몇 가지 조금 업데이트를 했는데, 뭐 가독성 같은 것들을 개선을 약간은 좀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는 방법은 작년 이제 성적이라든지 오펜시브 레이팅, 디펜시브 레이팅, 공수 양면에서 이 팀이 30개 팀 중에 어느 정도 순위에 있었느냐, 그리고 NET는 이제 넷 레이팅이라 해가지고 오펜시브 레이팅에서 디펜시브 레이팅을 뺀 겁니다. 당연하게도 플러스일수록 좋은 점수를 받아요. 그리고 페이스, 이 팀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경기를 진행했느냐, 뭐 느린 팀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어떤 선수가 영입이 되었는지, 어떤 선수를 내보냈는지, 전반적인 특징들과 함께, 그리고 예상 베스트 5, 그리고 벤치 선수들까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이 팀이 작년에 순서대로 득점, 전체 리바운드, 필드골 성공률, 자유투 성공률, 3점슛 성공률, 그리고 오른쪽에는 경기당 어시스트, 경기당 턴오버, 어시스트 턴오버 비율, 경기당 스틸, 블락, 이런 1차적인 지표들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당연하게도 많이 차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런 것들 바탕으로 한번 이제 덴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덴버는 작년에 이제 오랫동안 팀을 지탱해 오던 마이크 말론 감독을 중간에 잘랐어요. 그러고서 이제 데이비드 아델만을 선임을 했지만, 시즌 후반부에 뭐 이렇게까지 뭐 대단히 뭐 좋아졌다거나 그런 것들은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뭐 요키치의 팀이기 때문에 공격력에서는 여전히 뭐 폭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큰 부상이 없다면은. 대신에 이제 수비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좀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겠죠. 팀의 페이스도 다소간에 웨스트브룩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또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일단은 좀 빠른 템포로 경기에 임했다는 점들, 되게 좀 오바팀의 성격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캠 존슨을 데리고 왔다. 마포주에서 캠 존슨으로 그냥 갈아 끼운 건데, 사실 작년에 마포주가 거의 뭐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캠 존슨을 브루클린에서 1인분 해왔었다. 사실 뭐 두 선수 모두 다 약간은 좀 이제 부상에 대한 리스크도 있는 편이고, 저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뭐 수비에 대한 기여, 이런 것들이 조금은 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덴버는 작년에도 뭐 머레이나 마포주 이런 애들은 크게 뭐 잘해준 건 없었고요. 고든이 3점을 아주 뭐 잘 쏴줬다든지, 여전히 수비에서도 도움이 많이 됐다. 거기다 이제 크리스티안 브라운의 폭발적인 성장, 그 전까지는 그냥 벤치 자원에 지나지 않았는데 KCP를 보내면서 이 자리에 브라운이 먹었는데, 브라운이 작년에 3점 40%, 그리고 야투율도 50%를 찍었거든요. 이거는 브라운이 엄청 대단하게 성장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요키치가 준 찬스들을 잘 받아 먹은 거였거든요. 올해도 그런 부분들이 기대가 된다. 요키치가 있는 한 이런 친구들의 활약상, 그런 것들은 어느 좀 담보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사실 덴버는 좀 이제 벤치가 굉장히 좁은 팀이었는데, 일단 뭐 브루스 브라운 신정팀으로 복귀를 했고, 팀 하더웨이 주니어라는 벤치 스코어러가 있다. 그리고 발렌슈나스 역시 디조전에 비하면은 요키치가 쉬는 구간을 조금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보이고, 뭐 왓슨이나 스트로더도 충분히 벤치에서 여태까지 해준 만큼 저는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요키치의 손끝에서 리그 전체 어시스트가 1위였다든지, 공격 각종 카테고리는 아주 뭐 불을 뿜고 있습니다. 자유투가 조금 아쉽다는 거 있지만, 이거는 크게 뭐 와닿는 건 많이는 없고요. 여전히 강력한 팀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서부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으로 보이고, 이 벤치가 특히나 두터워졌다는 거, 덴버를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선에 기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바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입니다. 디펜딩 챔피언이죠. 뭐 여러가지 오펜시브 레이팅 여러가지 다 봤을 때 전부 다 꽉 차 있습니다. 공수 양면에서 아주 뭐 최고의 팀이었는데 굉장히 빠른 페이스로 상대를 압박을 한다. 젊은 팀의 특색인데, 야, 이거를 우승으로 이끌어냈다는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얼핏 봤을 때 저는 작년에도 하텐슈타인이 오클라호마에 굉장히 좋은 방점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만큼 뭐 겉으로 크게 드러나진 않았을지언정 하텐슈타인도 뭐 패스 센스도 있고, 수비적인 기여라든지 뭐 리바운드 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그런 선수거든요. 홈그랜과 같이, 혹은 뭐 홈그랜 원빅을 쓸 때라든지, 아니야 뭐 JW 4번으로 보거나 이럴 때 여러가지 뭐 전술적인 부분을 통해 갖고 그때그때 코트에 있는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끌어내는 부분들이 아주 데이그 널트 감독이 아주 잘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펜딩 챔피언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성공을 맛봤기 때문에 그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조금 관리 차원을 선보인다든지 작년에 오클이 정규 시즌을 굉장히 잘 보냈거든요. 역사상 아마 68승을 거둔 팀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홈에서도 뭐 기록을 세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올해는 뭐 작년 같은 성적을 또 찍어내긴 사실 좀 어렵겠지만은 약간이나마 좀 관리가 들어갈 수 있겠다. 보시다시피 오클라호마는 크게 뭐 바뀐 게 많이 없습니다. 그냥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애들 좀 더 쉬게 해주고 출전 시간 관리해주고 조금 더 그런 면모를 깃들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대부분의 자원들이 아주 뭐 값싸게 묶여있기 때문에 전력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며 가장 강력한 컨텐더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다. 각종 뭐 그냥 공격 카테고리도 그렇고 여기에 비춰지지 않는 이 수비적인 부분들, 상대방의 턴오버를 유도를 해낸다든지 그리고 또 본인들의 턴오버는 또 상당히 적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를 만들어냈었다. 강력한 수비와 확실한 이제 스가 같은 볼륨을 채울 수 있는 선수, 이런 것들이 참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이고요. 저는 올해도 우승에 도전할 만한 그런 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네소타인데요. 사실 그 전전 연도만큼 수비가 아주 뭐 뛰어나게 찍히진 않지만은 플레이오프에서도 그랬었고 그냥 훌륭한 수비팀이 맞기는 맞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공격력이 조금 더 좋아졌다 이런 것들도 비춰지고 있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팀입니다. 어느 팀이랑 붙어도 누구나 까다로워할 만한 그런 팀이라고 보이고 이번 오프시즌에서는 이제 뭐 NAW를 보냈어요. 딱히 뭐 영입 같은 것들은 크게 뭐 드러나진 않아가지고 사실 이 팀은 좀 현상 유지에서 조금 뭐 깎였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나즈리드가 건재한 이 벤치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고 디빈첸조가 작년에 약간 못 미친 것 같지만은 더 업사이드가 있는 선수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팀은 그냥 앤트맨은 뭐 MVP 컨텐더급 레벨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수로 보이고 랜들도 나름대로 자리를 잘 잡았거든요. 맥다니엘스도 또 대단한 성장을 했었고 하지만 이제 콜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 고베어가 굉장히 좀 정적이라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올 시즌에 콜리가 주전으로 쓰기에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만큼 3점을 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멤피스 시절만큼 뭐 수비를 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롭 딜링엄이나 뭐 테란스 셰넌 주니어 이런 애들 혹은 뭐 디빈첸조까지 이런 애들이 조금 더 역할을 분담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과도기라고 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이 팀이 작년에 굉장히 좀 좁은 점수차 승부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3점차 이내 승부가 22번으로 리그에서 가장 많았는데 딱 반반이었어요. 승률은 11승 11패로 거기서 얼마나 많은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2시즌 연속 플레이오프에서도 아주 뭐 높은 순위까지 간 만큼 누구나가 까다로울 만한 팀이다. 저는 플레이오프 진출권은 확실하게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점의 기복이 심했던 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워 보이네요. 네, 다음은 이제 유타입니다. 유타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작년에 디펜시브 레이팅이 정말 절망적인 수준이었었고 한편 뭐 공격도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페이스는 나름대로 빠른데 빠른 속도로 쳐박는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팀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은 이런 것들, 경기당 턴오버가 가장 많았는데 또 앞선의 수비력, 스틸 같은 부분들은 제로에 가깝다. 그만큼 이제 앞선 백코트의 성과가 아주 뭐 적었다는 거거든요. 그나마 좀 괜찮게 해주는 콜린 섹스턴은 이제 팔아버렸고 키온테 조지는 뭐 벤치로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여기 뭐 제가 뭐 선발로 적어놓은 친구들도 시즌 후반부에는 뭐 주전으로 뛰고 막 이러긴 했지만은 그나마 뭐 아이제아 콜리어가 포인트 가드를 봤을 때 경기력이 조금 더 나았다 뭐 이런 거 있었지만은 유타가 그렇다고 그런 구간들에서 많이 이기지는 못했거든요. 올해도 뭐 마카닌이나 캐슬러 이런 친구들이 팔리지 않는다면은 그나마 뭐 팀을 지탱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다른 부분에서 성장하기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은 존 콜린스를 보냈다는 거. 작년에 콜린스가 뭐 부상도 많았고 결장 경기 수도 많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3점이라든지 뭐 야출 여러 면모상으로는 충분히 뭐 1인분을 해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콜린스를 팔았다. 그리고 이제 에이스 베일리를 드래프트로 이제 데리고 왔는데요. 사실 저는 신인왕 후보로는 꽤나 높게 보고 있기는 해요. 왜냐면 유타라는 팀이 너무나도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에이스 베일리가 뭐 득점을 뽑는다든지 이런 볼륨은 되게 잘 쌓일 것 같지만은 실제 이제 경기력으로 유타를 끌어올릴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애매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올해도 저는 유타의 현위치는 뭐 리그 최하위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그거보다 못할 수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공수 양면에서 뭔가 뭐 대단히 뭐 업사이드가 있다 그런 거는 좀 이제 막판에는 괜찮아진다면은 그 정도만 좀 생각이 나는데 뭐 뚜렷한 상승 동력은 별로 없다 그렇게 보이고 있네요. 다음은 이제 포틀입니다. 자, 포틀랜드는 일단 뭐 드루 할러데이랑 릴라드가 왔다는 거 참 이제 낭만적인 그런 뭐 행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할러데이도 이제 좀 나이가 적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기량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문제겠지만 앰퍼니 사이먼스랑 디안드레 에이튼을 정리를 했어요. 팀은 저는 제라미 그랜트까지 걷어내고
샐러리를 좀 괜찮게 유지를 한다면은 앞으로 괜찮아질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는 팀이거든요. 저는 올 시즌에 포틀랜드는 좀 만만치 않을 거다. 특히나 작년에도 이제 아브디아를 중심으로 했을 때 팀이 상당히 잘 굴러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전반기에는 수비가 진짜 안 좋았는데 후반기에는 아마 세 손가락 아래 드는 수비팀이었었거든요. 일단 뭐 카마라가 있기도 하고 클링원도 괜찮은 센터죠. 림 프로텍팅이 워낙에 좋기도 하고 여기다 또 이제 드루 할러데이가 왔으니까 앞서는 수비력도 되게 좀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사실 그리고 앰퍼니 사이먼스, 뭐 샤프 이런 친구들은 기복이 좀 있는 애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사이먼스 대신 샤프를 택한 거다. 샤프가 좀 더 운동 능력 같은 부분은 검증된 바가 있는 편인데요. 여전히 올해도 3점 같은 것들은 크게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뒤에서 5등 수준이었는데 올해도 뭐 그런 부분은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은 수비 하나는 확실해졌다. 여기다 스쿠네슨도 작년에 꽤나 성장을 했고 수비가 필요할 때는 타이뷰리라든지 뭐 크리스 머레이 이런 친구들도 충분히 중용이 될 수 있는 점들. 호텔이 이제 한 11연승인가 했을 때 그때 뭐 에이튼 위시로 해갖고 전반적으로 애들이 다 잘했었는데 일단 올해는 저는 아브디아 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스라엘산 제가 미니 루브론이라 적어놨는데 정말 다재다능해요. 저는 이 팀이 사실 감독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선시빌러스 감독이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긴 하지만은 감독으로서의 역량은 뭐 선수 교체 타이밍이라든지 전술적인 부분에서도 뭐 뛰어난지 모르겠고 그래도 어쨌든 꽤나 좋은 수비팀으로 빚어내고는 있다. 뭐 이런 거는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올해 포틀랜드는 작년보다는 확연히 좋아질 것이다. 다크호스로 밀고 있는 팀 중에 하나예요. 여기다가 또 이제 언더팀의 성향 이런 것들도 더 짙게 가져가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골스입니다. 사실 골스는 정말 대단한 이런 왕조를 세웠지만은 지금은 그 왕조의 그림자에 있는 팀처럼 보여요. 커리도 뭐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이건 뭐 디그린도 마찬가지고요. 작년에는 커리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리고 그린 역시 본인이 이제 코트 위에 있는 동안에는 수비 같은 것들이 정말 대단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버틀러를 데리고 왔다. 위긴스를 버틀러로 갈아 끼웠는데 그런 부분에서 팀적으로 좀 잘 굴러가는 구간도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뭐 쿠민가의 쓰임새가 애매하다든지 포잼스키도 처음 나왔을 때보다는 못했었죠. 이 팀은 또 이제 호포드를 데리고 왔는데 역시나 나이가 굉장히 많은 선수입니다. 긴 기간을 뛸 수가 없다는 것들. 커리, 그린, 호포드 여기다 뭐 버틀러까지 부상 리스크나 혹은 나이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구성으로는 저는 정규 시즌에서는 좋은 성과를 내기가 좀 힘들다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에너지가 너무 모자라지 않나. 글쎄 쿠민가를 어쨌든 뭐 팀에 남기기로 했는데 볼륨을 얼마나 뽑아냈을지는 좀 사실 상상이 좀 안 가더라고요. 뭐 수비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고 커리의 마법 그런 것들은 분명히 좋은 부분이라고 알겠지만은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 근간이 되는 이런 뭐 스태미나 같은 것들, 에너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저는 올해도 골스가 애매한 순위에 놓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이네요. 플레이오프에서는 2라운드까지 가고 중요할 때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거조차 되게 의외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도 딱히 뭐 홈이라고 해갖고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골스는 좋은 구간이 아닐 때는 선택하기에 별로일 것이다. 뭐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LA 레이커스입니다. 돈치치를 데리고 오든 정말 미국 스포츠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돈치치와 AD를 바꿔버렸죠. 돈치치는 앞으로 레이커스를 10년 이상 이끌 만한 그런 프랜차이즈 제목이라고 보여요. 그 말인 즉슨 이제 르브론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이제 르브론이 올해 한 12월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과연 어떻게 작용을 할지 그게 일단은 레이커스의 올 시즌 향방을 결정할 것 같아요. 시즌 초반 르브론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돈치치나 뭐 리브스 저는 작년에도 이 팀을 두고 돈치치가 왔을 때 일단은 수비적으로 좀 약세가 보인다. 르브론, 돈치치, 리브스 셋 다 이제 온볼 플레이어인데 그런 뭐 분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실 작년 막바지 때는 뭐 잭슨 헤이즈라든지 DFS도 좋았었고 하치무라도 많이 살아났고요. 그런 것들이 상승 동력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좀 에너지가 부족하다. 뭐 수비적으로도 발목을 잡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레이커스가 아쉽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냥 JJ 레딕 감독의 감독으로서 첫 시즌 치고는 아주 뭐 훌륭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 이상이었고 과연 르브론이 없는 기간 동안 뭐 에이튼 데려온 거나 뭐 스마트, 라라비아로 수비라든지 에너지를 채운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리를 잘 잡느냐 그런 것들이 관건일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일단 뭐 돈치치라는 팀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런 플레이어가 있다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레이커스가 플레이오프 진출권 근처에는 분명히 있을 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만큼 뭐 DFS나 뭐 벤더빌트 이런 애들의 수비적인 역량이 그렇게까지 막 돋보이지는 않았는데 올해도 여러 가지 조건은 많이 붙겠지만은 개별 한 번 한 번의 포지션마다 득점에 대한 기대치는 돈치치가 충분히 올려줄만 하다. 저는 뭐 그런 수준의 플레이어로 보고 있어가지고 득점은 뽑을 만큼 뽑고 수비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영입 자체는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이 되기는 하네요. 저는
언더오버는 애매하겠지만은 플레이오프 진출권 정도는 확보를 할 수 있을 만한 팀이다. 그리고 또 르브론이 돌아온 이후 그때는 또 크게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 팀이네요. 그리고 또 이제 같은 로스앤젤레스의 클리퍼스인데요. 작년에는 수비적인 역량이 굉장히 빛을 발했습니다. 올해 이제 빌이 왔지만은 아마 이 자리는 빌 자리는 크리스 던이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사실 뭐 하든 같은 선수는 수비적으로 뭐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던이 그거를 잘 뒷받침을 해줬고 여러 이제 두텀 윙 뎁스로 아주 수비를 잘 이끌어갔다. 이런 것들이 작년 클리퍼스의 큰 장점이고 또 이제 하든이 공격에서 워낙에 또 불어넣어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3점이나 야투 면에서도 다 이제 최상위권에 있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대신에 뭐 플레이 템포가 느리다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존 콜린스를 데리고 오고 노먼 파웰을 팔았어요. 사실 노먼 파웰이 작년에 클리퍼스에서 득점 1위였거든요. 어찌 보면은 노먼 파웰이 약간 좀 플루크 시즌을 쓸 수도 있다. 뭐 그전에도 괜찮은 3점 슈터이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로 잘한 적 별로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즌 막판에 부상으로 누웠을 때 혹은 이제 돌아왔을 때 좀 이제 평균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 아마 그런 부분을 보고 플루크로 판단했을 것 같은데 반대급으로 존 콜린스랑 브래들리 빌이라면은 일단 브래들리 빌 하나로도 노먼 파웰이 그렇게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증명해야 될 거는 많겠지만 여지껏 보여준 것도 충분히 많다고 생각은 돼요. 그리고 뭐 하든이 쉴 때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제 뭐 크리스 폴이나 빌이 공격에서 빠지는 부분을 좀 뒷받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카와이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은 건강만 한다면은 카와이는 스스로 뭐 증명하는 선수죠. 단순히 뭐 스텝뿐만 아니라 수비적인 기여도 정말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2차적인 지표는 작년에도 카와이가 굉장히 훌륭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주바치 같이 작년에 MIP 2등을 받은 선수입니다. 가장 크게 성장한 선수 2등. 주바치는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클리퍼스가 이제 덴버한테 정말 아쉽게 탈락하긴 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주바치는 요키치한테 잘 싸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팀의 리스크는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거고 원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윙의 뎁스로 커버를 했었는데 코피나 뭐 파웰 이런 친구들이 나간 게 약간은 좀 아쉬워질 수는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게 뭔가 나간 거랑 데리고 온 거는 얼추 뭐 계산이 서기는 한데 이 공수 불균형을 상당히 좀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전 참 궁금한 팀이고 예측이 쉽지 않다. 기록으로는 또 한번 뭐 언더팀이나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좀 작년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기는 해요. 어쨌든 이 팀도 카와이, 콜린스, 빌 이런 친구들을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를 시킬 수 있냐 그런 것들도 충분히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크라멘토인데요. 되게 그냥 시즌 내내 애매한 팀이었어요. 마이크 브라운 감독 시절에는 뭐 공격으로 승부를 봤던 이런 것도 있었는데 감독도 중간에 잘랐고 시즌 중간에 팀의 얼굴인 팍스를 또 트레이드를 했고요. 대신에 데려온 게 뭐 라빈이었는데 올해도 뭐 러셀 웨스트브룩 데리고 온 거 보면은 일단 오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아 보이긴 합니다. 슈로더나 라빈 앞선의 수비력은 거의 뭐 없다시피 하다고 봐도 되겠죠. 키건 머레이가 괜찮은 이런 수비를 가지고 있지만은 다른 친구들이 크게 뒷받침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당연히 세크는 딱 이제 감독이 잘리고 나서 그때 약간의 좀 좋은 구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전부 다 애매했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사보니스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조금 덜하지 않았나. 사보니스는 늘 이제 더블을 보장해주는 그런 빅맨 수준이었는데 그리고 종종 뭐 트리플 더블도 해내긴 했지만은 사보니스 손끝에서 나오는 어시스트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떨어진 면도 있어가지고 이 팀은 결국 슈로더, 라빈, 뭐 드로잔 이런 친구들의 슛 기복 그게 가장 큰 리스크다. 저는 올해도 평균적인 순위가 상당히 높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 오바팀 쪽으로 생각해보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키온 앨리스 같은 애들을 좀 선발로 써야지 좀 밸런스가 맞는다고 보는데 라빈, 드로잔 이런 애들을 두고 키온 앨리스를 쓰는 선택 쉽지 않을 거다. 구성 자체가 저는 좀 별로인 팀으로 보기는 합니다. 자, 다음은 피닉스인데요. 이 팀은 그냥 부커, 빌, 듀란트, 빅3를 해체를 바로 해버렸습니다. 결국에 다시 그냥 부커 원맨 팀으로 간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되게 오래됐을 거예요. 이후에 막 크리스 폴을 데리고 오고 이러면서 막 빅3 혹은 빅2 이렇게 구성을 했지만 파이널이 한 개였었고 빅3를 시도를 했는데 이 수비적인 균형이 되게 안 맞아가지고 또 부상도 엄청 많으면서 완전히 작년 시즌을 날렸었죠. 빅3에 쓴 돈이 엄청 많다 보니까 선수를 구성하기도 쉽지 않아가지고 벤치가 아주 가벼웠다. 그런 것들도 발목을 잡았는데 근데 듀란트랑 빌 이런 네임드 플레이어들을 버리고 데려온 게 딜런 브룩스, 마크 윌리엄스, 제일런 그린 사실 그렇게까지 증명이 잘 된 선수라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딜런 브룩스는 저는 이미지에서는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상병 능력도 꽤나 있고 득점력도 한 15점가량 해줄 수가 있고요. 이러면서 뭐 수비도 좋고 헛설도 있고 팀의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뭐 그런 선수인데 또 안 되는 날은 또 되게 안 되기도 하고요. 마크 윌리엄스 건강하면은 좋은 빅맨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레이커스 갈 뻔하다가 이런 메디컬 이슈 때문에 빠다리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제일런 그린, 휴스턴에서도 좋은 구간이 또 있는가 하면 좋은 구간이 있을 때는 뭐 30득점에다가 휴스턴이 필요한 부분들을 아주 잘 채워줬는데 또 안 좋을 때는 슛 기복이 어마어마했다. 작년에 휴스턴이 플레이오프에서 자빠지는 제일런 그린의 목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이런 디펜시브 레이팅이 굉장히 저조했다는 거,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았는데 사실 지금도 윙의 뎁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크게 뭐 나아졌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중간에 뭐 닉 리차즈를 데리고 와서 높이를 보강했지만 지금 보면 마크 윌리엄스랑 닉 리차즈 둘 다 뭐 샬럿에서 뛰던 애들인데 저는 크게 뭐 증명한 바는 없다고 보입니다. 저는 부커의 볼륨은 굉장히 높을 것 같지만 옆에서 보좌해주는 제일런 그린 같은 친구들의 이런 업다운도 되게 심한 편이고 해가지고 또 빅3를 해체한 거에 비해서는 수비조차 잘 갖춘 건지 모르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좀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낼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휴스턴인데요. 방금 제가 제일런 그린이랑 뭐 딜런 브룩스 얘기를 했지만 그 반대급으로 데리고 온 게 케빈 듀란트입니다. 물론 듀란트가 나이도 좀 많고 부상도 있고 뭐 그리고 또 폼도 약간 좀 오락가락하고 이런 거는 맞긴 한데 표면적으로는 휴스턴이 원하던 조각이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휴스턴 이메 우도카 감독의 지휘 아래서 다 뭐 재능들도 꽤나 있는 선수들이고 아주 뭐 훌륭한 수비의 허스를 자랑했던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런 휴스턴이 부족했던 슛 기복이나 또 이제 자유투도 아주 실망스러웠었잖아요. 리그 꼴찌였죠. 이런 부분들을 듀란트라는 확실한 이제 리서 웨폰, 어느 상황에는 공만 주면 스코링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선수를 데리고 왔다는 게 휴스턴한테는 참 잘 맞는 조각이긴 한데 아쉬운 거는 벤블릿이 부상으로 나가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아마 리드 셰퍼드가 메꿀 것 같은데 리드 셰퍼드가 아마 작년에 3픽인가 하고선 데리고 왔잖아요. 하지만 시즌 내내 출전 시간이 굉장히 짧았었고 증명한 바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다. 그게 제일 아쉬워요. 이번에 뭐 DFS도 데리고 오고 오크기도 쓸만한 윙이고요. 탈이 있음도 굉장히 훌륭한 벤치 자원입니다. 근데 얘네들을 한 대로 묶을 만한 그런 구심점이 될 만한 플레이메이커가 사실 좀 없어 보이는 것들, 그게 좀 아쉽게 다가오는 것 같네요. 어쨌든 저는 올해도 휴스턴은 플레이오프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보고 있고 작년에도 뭐 2위까지나 갔으니까 우승 도전권 전력인지는 모르겠지만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플레이오프 정도는 무난하게 진출할 만한 전력이지 않나. 그리고 이게 뭐 듀란트가 있다고 해가지고 뚜렷하게 뭐 언더로 가느냐 이런 것들도 명확하지는 않아요. 휴스턴은 또 이제 터뜨릴 때는 막 130점씩 우습게 터뜨리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수비가 아주 뭐 좋은 팀이니까 오히려 헨슨 같은 것들 접근하기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성장하기에 좋은 재능들과 훌륭한 감독이 있다.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휴스턴의 미래가 좀 밝아 보이네요. 자, 그리고 댈러스 매버릭스입니다. 이 팀은 쿠퍼 플래그를 얻었습니다. 댈러스가 이제 뭐 트레이드를 딱 하고 그 다음에 AD가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여기다가 뭐 PJ 워싱턴이나 라이블리, 어빙도 부상당했고 이래서 팀이 완전히 꺾였었는데 그 결과로 1픽을 얻었어요. 되게 운이 많이 따랐죠. 그래서 올해 어빙이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빙이 돌아오기 전에 저는 이 정도 전력이면은 충분히 꽤나 많은 승수를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AD만 건강하다면은 뭐 쿠퍼 플래그의 이런 리그 적응 문제나 클레이 탐슨이 나이를 들어가고 있다, 디안드로 러셀, 어빙을 땜빵하기엔 한참 모자라다, 뭐 이런 거는 있겠지만은 전 이 팀이 벤치도 아주 빠방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PJ 워싱턴은 사실 여기 선발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선수인데 그 외에도 맥스 크리스티라든지 뭐 나지 마샬, 케일러 마틴까지 이런 친구들은 애매한 팀 가면 주전을 충분히 먹을 만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팀이 아주 뭐 두터운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 같은 그런 부상 악령이 아니라면은 저는 꽤나 높은 순위에 있을 것 같은 팀처럼 보여요. 작년은 너무 억가였고 어빙이 돌아오기 전에 충분한 승수를 벌어 놓는다면은 기대감이 더 들 것 같다. 저는 딱 어빙이 오기 전후로 해가지고 이 팀의 언더보가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시즌 초반에는 언더 냄새 맡기에는 꽤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샌안토니오입니다. 웬벤야마의 팀이죠. 그리고 뭐 디에런 팍스를 데리고 왔다. 겉보기에는 뭐 나름대로 괜찮은 구성인 것 같긴 하지만 젊고 통통 튀고 에너지 있고 뭐 이런 거는 맞는데 사실 뭐 외곽도 좀 애매하고 팍스랑 웬벤야마가 뭐 수비적으로나 이런 거나 맞는 조합이냐? 그것도 잘 모르겠거든요. 포포비치 감독이 다 생각이 있어갖고 데려왔겠거니 했는데 그 포포비치 감독이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건강 악화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메뉴에서 퍼거슨 감독이 은퇴하고 지금까지도 암흑기에 있는데 아니 1990년대 이제 데이비드 로빈슨 시대, 팀 던컨 시대 그 이후까지 책임져 오던 이 포포비치 감독이 은퇴를 했다는 거는 저는 샌안토니오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붕 뜬 상태처럼 보이거든요. 웬벤야마라는 새로운 시대의 얼굴이 있긴 하다. 근데 이 웬벤야마도 작년에 뭐 혈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웬벤야마와 팍스 이 두 명의 조합을 제대로 선보기가 조금 어려운 시즌이긴 했잖아요. 당장에 뭔가 살피기엔 좀 어려운 팀인 것 같기는 하네요. 뭐 딜런 하퍼 같은 좋은 선수를
드래프트 뽀록으로 잘 물어왔다든지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긴 한데 저는 이 팀의 색깔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웬메냐마 정도의 이런 극강의 수비를 지닌 공격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참 많은 선수고 그런 선수가 있는데도 디펜시브 레이팅이 25등이고 공격에서도 딱히 뭐 장점이 될 만한 게 없었다. 팍스의 영입 이후에도 크게 뭐 딱히 보이는 거 없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 팀은 보여줘야 될 게 상당히 많은 팀이라고 보이고 현 시점에서는 좀 경계하고 봐야 된다. 전 그런 마인드네요. 자, 다음으로는 멤피스입니다. 재작년에 멤피스는 부상 악령이 그냥 팀을 지배를 했는데 모란트가 돌아오고 또 이제 뭐 제이 허프, 제일런 웰스 이런 애들이 활약했던 시즌 초반에는 팀이 굉장히 잘 나갔었어요. 리그 전체 페이스 1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비하고 공격하고 얼핏 보면 오클라호마랑 가장 뭐 닮아있는 팀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길게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모란트나 베인이나 또 이번에도 부상이 좀 많았고 그냥 이제 해가 바뀌고 1월달 넘어서부터는 2월달 들어서는 팀이 좀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 아마 2위인가 3위인가에서 얘네가 8위 밑으로 떨어질 뻔했었잖아요. 그나마 이제 시즌 막판에 좀 승리를 잘 챙겨가지고 어렵게 플레이오프를 가긴 했는데 막판에 하향세가 굉장히 뚜렷했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참 의심을 많이 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올 시즌 데스먼드 베인이라는 훌륭한 2번 자원을 떠나보내고 타이 제롬을 데리고 왔는데 아마 타이 제롬이 이제 클리블랜드에서는 bench 에이스로 활약을 했고 KCP도 같이 데려왔으니까 공수의 균형을 위해서는 KCP가 조금 더 주전에 가깝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타이 제롬도 경기당 한 30분가량을 꽤나 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 시즌 초반에 제런 잭슨 주니어나 뭐 제 ED 이런 친구들이 부상으로 좀 일정 기간을 빠질 거기 때문에 수비 문제도 분명히 좀 드러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뭐 저는 데스먼드 베인을 팔고 1라운드 픽을 4장이나 받아왔다. 이것 자체가 윈나우보다는 좀 재점검을 하는 그런 시즌? 그런 부분에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젠키스 감독을 자르고 투오마스 이살로라는 이 멤피스의 속도라든지 공격적인 부분 그런 것들에 큰 기여를 했던 그런 코치가 있었는데 그 코치를 감독으로 선임을 했거든요. 저는 올해도 멤피스의 빠른 템포의 이런 농구 그런 것들은 계속되리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후반기 때 멤피스가 아쉬운 모습을 보인 것 때문에 그리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이 팀도 시즌 중간에 어떤 뭐 좋은 구간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다. 기세를 바탕으로 막 연승도 달리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시기들이 꾸준하게 길게 이렇게 가지는 못할 거라고 봐가지고 저는 그냥 오바팀의 성격과 함께 플레이오프로 확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네요. 자, 터부의 마지막 팀은 뉴올리언스입니다. 여기도 스탯상으로는 작년에 가장 큰 문제는 수비였네요. 드존테 머레이를 데리고 왔는데 시작부터 그냥 쓰러져 버렸다. 그냥 부상으로 점철된 시즌이죠. 잉그램, 맥컬럼, 허브 존스, 뭐 자이언까지 건강했던 선수가 거의 없었어요. 벤치에서 해줘야 되는 뭐 알바라도 같은 애들도 쓰러져 있었었고 잘 풀릴래야 잘 풀릴 수 없는 시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자이언이 시즌 초반 깜짝 뛰다가 부상에 있었는데 돌아오고 나서는 꽤 좋은 시기도 있었잖아요. 건강하게만 시즌을 보낼 수 있다면은 그것만으로 뉴올리언스는 꽤나 높이 올라갈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겠고 뉴올이 키워야 되는 이런 틈어삼 생각만큼 아직까지 잘 성장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당장에 잉그램이나 맥컬럼을 보내고 데리고 온 게 뭐 조던풀 정도다. 사실 또 이제 뭐 이브메 씨가 나름대로 좀 버티긴 했지만은 어디까지나 그냥 루키 선수였었고요. 백업이 그냥 마트코비치 정도? 인사이드가 되게 약한 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비 같은 부분으로 뭐 허브 존스가 있다고 할지라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수비를 밑바탕으로 삼기에도 자원이 마땅치 않고 건강 문제까지 역시나 있다는 것도 생각하면은 저는 올해도 하위권을 면치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언더오버도 여기도 되게 좀 부상 때문에 오락가락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서 그냥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